잘생긴 남자들은요, 여자를 볼 때 보통 남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점 3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잘생긴 남자 몇 명이나 보셨나요? 저는 한 5명 정도? 어쨌든 10명은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 한 번씩 추억 꺼내듯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야, 5년 전에 그 지하철에서 본 잘생긴 아저씨 기억나니? 이러면 헷갈릴 일이 없죠. 그 친구도 바로 알아듣습니다. 알지? 그 정장 입은 사람? 왜냐면은 그 뒤로 5년 동안 아직까지 그만한 남자를 현실 세계에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렇게 멀리서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 남자랑 말이라도 한마디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실수를 이렇게 늘어나서 결국 그 사람을 질리게 만들더라고요. 혹은 결국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보통 남자들한테 대하듯이 똑같이 하다가 차이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잘생긴 남자를 마주쳤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생긴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보통 남자와는 다른 그런 여자관, 그 특별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잘생기고 진국인 남자애들은 결국 어떤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지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생긴 남자애들이 여자를 볼 때 보통 남자들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애들은 보통 남자애들 앞에서는 굉장히 정숙하죠. 근데 잘생긴 남자 앞에서는 정말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통 남자가 잘생긴 친구랑 다니다가 받은 신선한 충격들이라는 썰이 거길 보면 보통 남자인 분이 대학교에 가서 잘생긴 남자애랑 친구가 돼가지고 걔 옆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평생 갖고 있었던 그런 여자에 대한 편견들, 착각들이 다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착각들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애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앞에 있어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표현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잘생긴 남자친구 옆에 있으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여자애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친구한테 대시도 하고 번호도 물어보고 여자들이 남자 앞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죠. 여자애들이 먼저 엄청 밝게 웃으면서 선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먼저 밥 사주세요 선배 제가 밥 사줄게요 이렇게 매달리고 그 남자애가 진짜 입만 떼도 막 깔깔깔깔 여자애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 외에 잘생긴 얼굴은 보기만 해도 웃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는 예쁜 여자애들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잘생긴 남자애들의 인기가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예쁜 여자애들보다 잘생긴 남자애들의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자애들도 평소에 잘생긴 남자 볼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어쩌다 잘생긴 사람이랑 말을 섞게 되면 뚝딱거리면서 고장이 나버리는 거죠. 특히 밤이 되면 심해져요. 뭐에 홀린 사람처럼 거의 다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루틴을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여자분이 어디 술자리에 나갔다거나 뭐 어플을 통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남자는 키가 180 이상에 정말 잘생겼어.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 이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술을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여자가 이 남자를 집에 안 보내줘. 그래가지고 일단 방에서 아침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게 뭐 모텔이든 남자 자취방이든 여자 자취방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DVD 방이라도 들어가서 밤을 같이 샌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남자는 이제 연락 두절이 됩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여자애랑 안 만나줘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도 많이 들었고 DM으로 사연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연들을 제가 읽어보면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애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자 혼자서 미친 듯이 술을 먹고 이 잘생긴 남자를 아침까지 만나줬다. 그게 이 사건의 전말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면서 저한테 물어보시지만 잘생긴 남자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스킨십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스킨십을 했는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더 미치죠. 언니 저는 그 원나잇이 처음이었어. 저 정말 한 번도 그런 짓 해본 적이 없는데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떡하죠? 막 이래. 근데 이 여자분한테는 정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강렬한 경험이죠. 그 잘생긴 남자랑 말만 섞어도 신기한데 그 남자랑 키스를 했다거나 뭐 뭘 했다거나 이러면 뇌리에 완전 박힙니다. 막연하게 나한테 강렬했으니까 같이 있었던 그 사람한테도 강렬한 기억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한테는 그게 일상이에요. 이 여자한테는 일생일대일
이 남자한테는 일상. 이 남자는 처음이 아니야. 그런 일들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여자랑 잤다고 해도 여자분 몸매가 뭐 허리 24인치에 미드가 뭐 C컵, B컵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남자 뇌리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밤을 샜는데도 아무 스킨십이 없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남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여자가 집을 안 가니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스킨십을 남자가 먼저 해버리면 여자가 너 나 책임져라 이렇게 물고 늘어질 게 뻔히 아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미끼를 물지 않는 거죠. 스킨십을 하고 나서 연락을 끊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일을 벌리지 않는 타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을 했든 안 했든 이 여자한테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솔직히 술자리나 어플을 통해서 잘생긴 남자랑 뭐 말을 섞게 됐다 그러면은 그냥 그 얼굴 구경이나 실컷 하세요. 어떻게든 엮여보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으세요. 원나잇을 하든 그냥 아침까지 놔두고 얼굴 구경을 하든 그 하룻밤으로 딱 끝내고 좋은 추억으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잘 돼보려고 먼저 뭐 번호 따내고 우리 낮에 만나자고 데이트 신청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가 먼저 하면 또 모르겠는데 여자가 먼저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나잇은 원나잇으로 끝내야지 함부로 뭐 엔조이니 뭐니 이딴 거 시작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엔조이 관련해서 영상 2개를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너무 괜찮은 게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이런 관계는 진짜 바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할머니 됐을 때 내가 젊은 시절 이런 존잘남이랑 한번 엮였었지 하고 남몰래 미소 지을 정도의 추억 만든다고 생각하고 돌입해야지 뭐 영화를 보니 커피를 마시니 커플 신발을 신니 이런 걸 바라시게 되면 거기서부터가 파국이 시작됩니다. 하긴 이렇게 바라는 것도 별로 경험이 없을 때나 저러는 거지 하도 많이 겪어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 댓글 너무 구체적이라서 웃기지 않나요? 커플 신발을 신고 싶다는 그런 망상 자체를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남자분이 남기신 댓글 같은데 엔조이남은 당신을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애정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엔조이남에게 당신은 싸고 싶을 때 싸고 물 내리고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더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남자에게 코 깨어서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면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잘생긴 남자랑은 어떻게 해야 잘 되나요? 잘생긴 남자들은요, 여자를 볼 때 보통 남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점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기보다 외모가 더 나은 여자를 만나려고 해요. 근데 잘생긴 남자애들은 외모 수준이 자기랑 그냥 비슷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예쁜 여자가 주변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예쁘다는 스펙이 엄청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정 허들만 넘으면 되지 미치도록 예쁜 뭐 연예인 뺨치는 그런 여자를 특별히 바라지 않는다는 거. 그게 보통 남자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두루두루 따진다는 거죠. 눈이 높은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모만 특별히 미친 듯이 예쁜 그런 여자를 바라는 게 아니라 스펙을 정말 다양하게 다 따져서 하자가 없는 여자랑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쁜 여자랑은 뭐 사귀어 본 적도 있고 자본 적도 있어서 그렇게 별 미련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얼굴, 몸매, 지능, 뭐 히스테릭하지 않은 온순한 성격,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알뜰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이 5가지를 중점적으로 빠짐없이 다 봅니다. 사실 이런 걸 다 따지는 이유는 본인이 이 5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3번째, 조신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본인이 뭐 조신하든 조신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잘생긴 애들은 자기 앞에서 조신하지 않은 여자애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여자애들을 보면 질려요. 요약을 하자면 잘생긴 남자애들은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를 굳이 찾지 않고 그냥 두루두루 다 따져서 하자 없는 여자랑 결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신한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술자리나 뭐 소개팅 어플 아니면 이 남자한테 직접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와서 만나게 되는 여자애들한테 별 호감이 없어요. 그냥 뭐 궁금해서 심심해서 만날 수는 있는데 이 여자랑 뭐 잘 돼서 사귀어 봐야지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신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해 떠 있는 시간에 헌팅으로 잘생긴 남자애들한테 직접 말을 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10명도 볼까 말까 잘생긴 남자애들이랑 진심으로 엮일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하룻밤 추억으로 남겨두시고 더 이상 엔조이니 뭐니 질척거리지 않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아서 잘생긴 남자랑 사귀게 되셨다면 그 사람을 결혼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도 그에 상응하는 스펙과 인성 그리고 조신함을 갖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리고 예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거만하게 누렸던 그런 영광들이 잘생긴 남자 앞에서는 다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남자친구가 잘생긴 분들은 나중에 놓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울고 불고 후회하고 눈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애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막 몇 년을 허비하는 그런 생고생 하지 마시고요. 있을 때 잘하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